네, 안녕하세요. 사공수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색채 이해와 매장에서 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색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색채학의 6가지 접근 방법, 그리고 빛의 특성 및 색의 삼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혼색의 원리라든지 색채의 심리적 특성, 그리고 색의 삼속성에 따른 심리적인 효과, 그리고 매장에서의 색채 배열이라든지 색채에 따른 진열 방법, 그리고 패션에서의 배색 종류까지 7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의 정의와 색채학의 접근 방법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색채, 컬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보시는 컬러, 그리고 저희가 인지하는 색채라는 것이 항상 빛과 함께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시광선이 때로는 흡수되고 아니면 때로는 반사되는 그런 색에 따라서 저희가 물체의 색을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색채는 그런 빛과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색채를 일단 3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광원색, 두 번째가 물체색, 그리고 세 번째가 투과색이라는 건데요. 교재의 내용처럼 광원색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그 광원 자체에 발광하는 그 색 자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태양이라는 거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은 거의 눈앞이 하얘지면서 그냥 선글라스라든지 일종의 특수한 안경을 끼지 않으면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한 빛을 품고 있죠. 이런 거 외에 그리고 백열등이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고유의 광원 색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광원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물체색이라는 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 여러 가지 물체에 대한 색깔이고요. 빛이 완전히 흡수가 돼버리면 검은색으로, 검정색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빛을 반사하는 색은 흰색으로 인식을 하는 것처럼 자체의 그런 가시광선은 어떤 색을 반사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색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물체의 색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투과색이라고 하는 거는 어항 같은데 예를 들어 푸른색이라든지 붉은색의 잉크를 풀어놓고 그 어항을 통해서 뭔가 물체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물체의 색상이 어항의 색깔과 겹쳐서 그 투과를 함으로 해가지고 색상이 좀 변형돼서 보이게 되죠. 그런 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색채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색채학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중에서 저희 교재에서 6가지 접근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물리학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노출계라든지 측색계 같은 그런 기계를 이용한 기능적인 연구를 색채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측색기라든지 노출계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사진 같은 거,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보면은 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전에 빛의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측정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학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색채를 수치로 나타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물리학적 접근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화학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안료나 색료의 분석이나 조색 그리고 원색 개발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흰색과 검정색을 섞으면 몇 대 몇의 비율로 섞냐에 따라서 회색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게 되죠. 그런 식으로 어떤 색과 어떤 색을 몇 프로 정도 섞으면 어떤 새로운 색깔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이제 조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조색 방법이라든지 안료라든지 색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미노기, 수소기 이런 거 여러분 이렇게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요. 그런 성격에 따라서 그 염색을 하는 염료의 성격도 알칼리성이냐, 산성이냐 이런 것들을 나눠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 알칼리성은 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합한 거고 산성 염료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섬유에 좋은 거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화학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생리학적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신경계통과 관련 있는 연구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눈으로 색상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올 텐데요. 예를 들어 홍채가 빛의 양을 좀 조절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망막에 상이 맺혀야지도 볼 수가 있고 이런 저희 눈의 구조라든지 몸의 구조에 따라서 색채가 어떻게 인지되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 생리학적 접근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심리 물리적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제 심리학적 접근 방법, 미학적 접근 방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접근해서 뭐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인데요. 심리 물리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홍록생명 같은 거, 그런 그 생명 같은 것들을 왜 심리적인 영향이 어떠해서 이렇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라는 거. 그리고 색지각이라고 해서 동일한 색이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혹은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개개인이 이렇게 지각하게 되는 그 색깔이 틀리게 되는데요. 이런 요인들을 그 심리학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을 같이 그 분석해주는 그런 방법이 심리 물리적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색에 대한 감정이나 기억, 연상작용, 이미지 언어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뭐 예를 들어 빨간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빨간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서 뭐 태양을 연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위험 이런 것들을 연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과 뭐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그 이미지 언어라든지 연상 언어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심리학적 접근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미학적 접근 방법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뭐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 이런 것처럼 대비 효과가 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라든지 혹은 어떤 조화 그 다음에 뭐 색채를 통해서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이미지 언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면은 미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또 틀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방법이 또 미학적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6가지 접근 방법이 다 따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색채 계획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처음에 뭐 그 측색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색깔을 또 조색을 해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색에 대한 언어, 이미지 언어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그 색을 설명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색에 따라서 서로 이제 어울리는 뭐 색채 팔레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만들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 6가지 접근 방법이 골고루 사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측색하는 거에는 물리학적 접근 방법이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색하고 하는 방법에는 화학적 접근 방법, 그거에 따른 색을 뭐 이미지 언어로 표현하는 거에는 심리학적 접근 방법이 또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디네이션이라든지 컬러 팔레트를 만드는 것들이 미학적인 접근 방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6가지 접근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색채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빛이라는 것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빛은 일단 4가지 대표적인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빛의 흡수 부분인데요. 자, 지금 사진에 나타난 것들이 그 공기 중에 입자들이 우리가 색으로 빛을 보게 되는 그 이유가 공기 중의 입자가 그 흡수를 함으로 해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빛을 흡수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그림자가 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사인데요. 자, 반사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반사가 되는데 다만 매끄러운 면에 빛이 들어왔다가 그대로 튕겨져 나가는 현상이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사는 일종의 산란이라는 그런 현상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1번에서 봤던 이제 흡수 같은 경우에는 잠깐도 설명했지만 완전한 흡수가 되면은 제로, 그러니까 명도가 제로가 되고요. 저희가 완전 흑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거는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정색이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 자체가 거기는 색깔이 일단은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완전 흑체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뭐 지하 같은 데 들어가서 빛이 하나도 없는 데서 깜깜하게 있게 되면은 어슴푸레한 빛이라도 있게 되면 저희 눈은 또 신기하게 여러 가지 뭐 환경에 조금 이제 적응이 되면서 어슴푸레하게나마 색을 인지를 하게 돼요. 형체라도 인지를 하게 되는데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간에 가게 되면은 바로 옆에 누가 있어도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런 현상이 되는데 그게 이제 완전한 흑체의 상태고요.
그게 이제 빛이 완전히 흡수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빛이 완전히 100% 반사가 되면은 저희가 흰색이라는 이렇게 화이트의 컬러를 가지게 되죠. 흰색이라고 하는 거는 또 태양을 직접적으로 보면 그것 또한, 예, 그게, 눈앞이 하얘지면서 그것도 이제 100%의 반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흰색이라고 하는 거는 100%의 그 완전 반사라기보다는 예, 어느 정도의 빛을 그래도 조금은 흡수한 상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예, 그런 이제 반사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흡수와 반사의 그 특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반사가 산란이 한 형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산란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공기 중의 입자에 이 빛이 막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솔직히 매끄러운 표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들어와서 빛이 일정한 길로 튕겨져 나가게 되지만 산란 같은 경우에는 울퉁불퉁한 면에 이 빛이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이 이제 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나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저희가 무슨 게시 같은 거 받을 때처럼 흐린 하늘에 이렇게 한 줄기 빛으로 이렇게 쫙 쏟아지는 뭐 이런 이게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신 경우가 있을 건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빛이 산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빛이 굴절 현상인데요. 이 굴절 현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실험 같은 것들 할 거예요. 그래서 빛이 그 매질이 다른 성질이 다른 이제 그 곳으로 이렇게 꺾여져 들어가는 그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 이런 그 빛을 이렇게 어항에 쏘게 되면은 공기 중과 물 속의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굴절돼서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비켜 같은데 유리 막대 같은 거 당겨 놓으면 서 보이는 거라든지 이런 대접에 그리고 이렇게 젓가락을 이렇게 꽂아 놓으면 또 꺾여져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다리를 보면은 물에 들어간 다리가 조금 휘어져 보이는 거. 이런 현상들이 다 굴절이 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은 이렇게 네 가지 뭐 흡수와 반사와 산란과 굴절 이렇게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뭐 많이 들어보셨던 색의 삼속성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색의 삼속성은 색의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색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휴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색이라고 인지하는 그 컬러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빛이 어떤 파장의 뭐 긴 파장을 가지냐 짧은 파장을 가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컬러가 다르게 나타나는 그 부분을 색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인 색상으로 저희가 빨간색, 노란색, 초록, 그 다음에 파랑 그리고 보라 이렇게 5가지를 가장 기본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먼세 색상환이든 뭐 오브스트발트 표색계든 여러 가지 색상환의 성격들이 이 기본색을 가지고 중간을 몇 개의 색으로 나눠주냐에 따라서 20색상환도 나오고 뭐 24색상환도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색깔 여러 가지 색깔들을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원으로 이렇게 만든 거를 색상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색상환에서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 유사색이라는 개념과 인근색이라는 개념, 그리고 반대색이나 보색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먼저 유사색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하나의 색을 기준으로 만약에 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들은 주황색을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색상원에서 주황색의 양 옆에 있는 색상들이 주황색의 유사색 또는 인근색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의 180도 반대쪽에 있는 색깔이 잘 아시는 보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세 색상환에서는 주황색의 보색이 파란색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이제 노란색의 반대 색상, 그러니까 보색은 남색이 되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빨강의 보색은 청록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색이라는 개념은요, 보색의 기준되는 색상이 보색, 이 보색의 좌우에 있는 두세 가지 색상들이 반대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황색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주황색이 보색인 파랑, 파랑의 좌우에 있는 바다색이나 청록색, 감청색이나 남색 이런 것들이 주황색의 반대 색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명도고요. 명도는 이제 영어로 하자면 value라는 부분인데요. 자, 빛의 밝고 어두움에 따라서 나타나는 색상의 밝고 어두운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동일한 빨강이어도 명도가 낮은 빨강이랑 명도가 높은 빨강은 색깔이 틀리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색이 가장 기본되는 그냥 10가지 유채색에 혹은 또 왼쪽에 있는 명도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그 무채색의 명도 11단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명도는 이제 그 먼셀에서는 0에서 10까지 보통 그 11단계로 나눠지게 되고요. 0이 빛이 가장 어두운 상태, 명도가 가장 낮은 상태를 얘기를 하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명도가 높아지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검정이라고 하는 게 명도가 제로인 상태고 그리고 흰색이라고 하는 게 명도가 10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명도가 10인 흰색은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도가 보통 한 9.5 정도 되는 거를 순백색이라고 보통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명도가 제로인 완전 흑채도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깜깜하다고 느낄 뿐이지 색으로 느끼지는 않는 거라서 일반적으로는 명도 한 0.5에서 1 정도 되는 그런 검정색을 우리가 완전히 까만 검정이다, 까만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색상도 명도가 10 정도 됐을 때랑 그리고 명도가 0 정도 됐을 때의 색의 그런 그 그라데이션 정도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채도라고 하는 거는요, 크로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채도는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물감을 여러 개를 섞게 되면은, 한 가지 색이라도 어쨌든 순색에다가 섞게 되면 무조건 채도는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톤이라고 얘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비비드 톤이다, 뭐 브라이트 톤이다, 뭐 페일 톤이다, 그레이시 톤이다 이런 톤 이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채도는 이렇게 비비드 톤에 어떤 색깔이 조금이라도 검정색이든 회색이든 뭐 흰색이든 조금이라도 섞이게 되면 무조건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채색 중에서는 보통 노란색 이 그 채도가 가장 높다고 얘기를 하고요. 빨간색도 높은 채도 쪽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채도는 이제 14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역시 그 숫자가 커질수록 채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도가 높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려한 느낌 이런 것들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채도가 높은 색깔들을 많이 쓰는 그런 뭐 의류라든지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포티하거나 액티브한 그런 쪽으로 해서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색의 삼속성, 색상, 명도, 채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색의 뭐 원리라든지 속성이라든지 그리고 빛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눈에서 일어나는 시각적인 착색에 의해서 일어나는 착시 효과에서 대해서 일어나는 뭐 혼색의 원리라든지 그리고 우리 심리적인 상태에 따른 뭐 그런 색채의 인식 정도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혼색의 원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간법 혼색, 갑법 혼색, 병치 갑법 혼색, 개시 갑법 혼색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간법 혼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는 혼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물감은 보통 흰색이랑 검정을 섞더라도 무조건 어두워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물감의 그 혼색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간법 혼색이 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갑법 혼색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진다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색광의 혼합 혹은 빛의 혼합을 설명을 할 때 이 갑법 혼색을 예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스포트라이트 같은 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스포트라이트를 각각 비추게 되면 각각의 색깔을 띠게 되지만 이 세 가지 그 스포트라이트를 한 곳을 향해서 비추게 되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밝게 희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색광의 혼합, 갑법 혼색은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하얗게 되는 그런 혼색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병치갑법 혼색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모자이크 벽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병치 혼색은
예를 들어 모자이크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색상 혹은 그라데이션을 약간이 난 그런 색깔로 인지되는 그런 부분이 이 병치갑보 혼색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작은 색점이기 때문에 저희 눈이 판별할 수 없는 정도의 거리를 두게 되면은 그게 색깔이 섞여서 보이는 그런 혼색이 원리죠. 그리고 게시갑보 혼색이라고 하는 거는 색의 순서를 빨리 변화를 시켜주면 우리 눈이 또 그 색을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 색을 이렇게 혼동해서 인지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림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감산호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빨강, 파랑, 노랑 이 세 가지 색깔이 섞이게 되면은 중간에 회색 회색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검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산혼합이라고 하는 거는 비추혼합이라고 해서 빨강, 파랑, 초록, 빛의 삼원색이죠. 이 세 가지 색깔이 결국 섞이게 되면은 백색, 화이트 색상이 된다라는 그 원리예요. 자, 그리고 병치갑보 혼색은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되어 있는 격자 무늬에 이런 색깔이 멀리서 보게 되면은 그냥 섞인 색으로 이렇게 인지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게시갑보 혼색은 예를 들어 뭐 빨간색, 흰색이랑 검정색이 이렇게 원판이 있다 그러면 이 원판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우리 눈은 회색으로 인지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판을 딱 이렇게 멈추고 나면 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지만 돌아가고 있는 동안은 우리 눈이 이렇게 인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가지 간법 혼색부터 뭐 그 게시갑보 혼색까지 요것도 어떻게 원리가 작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색채는 우리 그 심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또 인지가 되는지를 알아볼게요. 저희 교재에서 보면은 음성적 잔상, 부위잔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음성적 잔상부터 동화현상, 폼베졸드 현상인 그 동화현상까지 8가지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그 음성적 잔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화면에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 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갑자기 빨간색 원을 이렇게 딱 사라지게 만들면 빨간색 원이 있었던 그 자리에 푸르스름하게 뭔가 형체가 나타났다가 순간 없어지게 돼요. 이 현상이 음성적 잔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빨간색의 그 음성적 그 잔상이라고 하는 거는 빨간색의 심리 보색인 그 청록색이 그 빨간색이 있던 자리에 그 대신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심리 보색이 나타나는 그거를 뭐 음성적 잔상 혹은 부의 잔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음성적 잔상 때문에 여러 가지 대비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실험적으로 이렇게 빨간 원을 이렇게 한번 꾹 보다가 어느 순간 눈을 깜빡이시면 안 돼요. 계속 쳐다보다가 빨간색을 치우면은 그 자리에 뭔가 푸르스름한 원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항상 반대로, 그러니까 원래의 원칙대로 가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빨간색을 계속 보게 되면은 저희 눈이 빨간색에만 계속 그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빨간색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중간을 지키기 위해서 빨간색과 반대되는 청록색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게 빨간색이 있던 자리에 없어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청록색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을 음성적 잔상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동시 대비와 연변 대비를 설명을 드리면요. 자, 동시 대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6가지 그 바탕색이 다른 사각형 안에 회색의 그 사각형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6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뚫어지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씩 보면 안 되고 6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쭉 보셔야 되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눈의 초점을 약간 흐릿하게 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회색 사각형이 색깔이 다 틀리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왼쪽에 있는 그 회색 색은 조금 짙게 보일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회색 색에는 좀 옅게 그리고 옅고 크게 좀 지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동시대비 현상인데요. 바탕색에 따라서 그 안에 도안의 색상이 변화되어 보이는 그런 대비 효과를 동시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 음성적 잔상과 관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노란색 바탕에 있는 회색 도안은요, 노란색의 심리적 보색인 그 청록색이 이 회색 바탕에 같이 겹쳐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원래 회색보다 청색이 조금 더 가미돼서 보이기 때문에 청회색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짙게 지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남색 바탕에 있는 회색은 남색의 또 그 반대 색깔이 정도가 되게 되는데요. 이 귤색이 또 이 그 회색 바탕, 회색 도안이 겹쳐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누르스름한 회색을 띠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좀 밝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동시 대비 효과인 거고요. 이런 효과들이 연변 대비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대비 효과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게 연변 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대비와 연변 대비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하만 그리드 효과라는 건데요. 화면을 이렇게 쭉 또 이렇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쭉 그 흐릿하게 보시는 것처럼 눈에 초점을 풀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흰색이 이렇게 교차하는, 격자 무늬로 교차하는 그 사거리 부분에 회색의 점 같은 것들이 콩콩콩 이렇게 찍혀서 보이는 그런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건데요. 그 효과를 이제 하만 그리드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그림자 같은 것들이 검은색이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 흰색 바탕에 겹쳐서 보이는 그 현상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명도 대비는요, 같은 색상인데 바탕색의 밝기에 따라서 그 색상이 짙게도 느껴지고 연하게도 느껴지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뭐 그 회색이지만 중간쯤에 이렇게 보시면은 흰색 바탕의 회색은 더 짙어 보이게 되고요. 검정색 바탕의 회색은 더 밝아 보이는 회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명도 대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색상 대비 부분. 자, 색상 대비는 도안을 잠깐 보시면은 왼쪽 그 붉은색 바탕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 무늬와 노란색 바탕에 있는 주황색의 다이아몬드 무늬 중에서 어느 쪽이 여러분은 더 밝게 지각이 되세요? 정답은 왼쪽인데요. 이 현상도 앞에서 설명한 심리적인 그 보색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황색, 그러니까 그 빨간색 바탕인 그 심리적인 보색, 청록색이 왼쪽의 그 주황색 바탕에, 주황색 도안에 같이 이렇게 좀 작용을 해서 주황색 도안을 조금 더 좀 노르스름한 기운이 있도록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요. 오른쪽 그림은 그 노란색 바탕에 있는 그 노란색 바탕의 심리 보색인 청색이 이 주황색 도안에 겹쳐 보이면서 주황색에 조금 더 푸르스름한 기후가 더 많이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동시에 비교를 하게 되면 왼쪽이 노르스름한 기운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는 색깔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밝게 지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색상 대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채도 대비라고 하는 거. 자, 채도 대비는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주황색 도안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주황색 도안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지를 보시면 돼서요.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 도안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도안이 조금 더 선명한 주황색으로 느껴지셔야지 되세요. 이 현상이 채도 대비인데요. 채도가 낮은 바탕에 있는 도안이 채도가 높은 바탕보다 좀 더 선명하게, 그러니까 바탕색의 채도와 반대 방향으로 도안색이 그 지각되는 현상, 이거를 채도 대비라고 하게 됩니다. 자, 많이 헷갈리시죠, 그죠? 자, 그리고 세금 현상이라고 하는 건요, 그 심리적인 보색, 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보색과 관련되는 그 얘기가 이 세금 현상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파란색의 심리 보색이 왼쪽에 있는 그 회색 그 도안이 겹쳐 보이게 되고요. 오른쪽 노란색의 심리 보색인 청색이 오른쪽 회색 동그라미 안에 겹쳐 보이게 되는 그 현상으로 인해서 왼쪽의 회색보다 오른쪽의 회색이 좀 더 그 짙고 또렷하게 느껴지는 그 현상이 세금 현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바탕색의 보색이 도안색이 겹쳐 보이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폼 베졸드 효과라고 하는 동화 현상인데요.
자, 그 위쪽 그림에서 왼쪽 회색 바탕과 이제 도안을 보시는 게 아니라 바탕색을 보셔야 되세요. 오른쪽 회색 바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회색 바탕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밝게 느껴지시는지를 보시면 되세요. 자, 정답은 오른쪽 회색 바탕이고요. 이 오른쪽 회색 바탕이 밝게 보이는 이유가 중간에 있는 그 선으로 나타낸 도안색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도안의 선이 조금 더 가늘고 선명할수록 이 대비 효과가 더 동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흰색 그 도안 때문에 회색 바탕이 흰색과 동화되어서 좀 더 밝게 느껴지는 이 효과를 폼 베졸드 효과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스트라이프도 마찬가지고요. 이 폼 베졸드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세밀한 스트라이프, 가는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보게 되면은 이 스트라이프들이 서로 동화가 돼서 이 중성색으로 이 두 가지 색이 섞인 색으로 보이게 되는 그 현상을 동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그 색의 그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색상 명도, 채도, 이 색의 삼소에서 그 어떤 심리적인 색깔이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색상에 따른 심리적인 효과를 보면은 이 색상에 따라서 보통 색의 한난감, 따뜻하다, 차갑다 이런 한난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또 색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도 보이고 뒤로 후퇴해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의 한난감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해보면요, 뭐 어항 같은데 혹은 이렇게 그릇 같은데 동일한 온도의 그 물을 채워 넣고요. 하나에는 푸른색 잉크를 풀고 하나에는 빨간색 잉크를 풀고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손을 담궈 보라고 하면은요, 거의 열의 10명은 그 파란색 쪽이 조금 더 차갑다고 느끼게 돼요. 실제적으로는 동일한 온도인데도 그렇게 느끼는 그 현상을 색의 한난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색의 후퇴 효과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각형을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세 가지 그 색깔들은 앞으로 좀 튀어나와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세 가지 색깔들은 이게 쑥 들어가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게 되세요. 이 현상이 이제 색의 진출 후퇴 효과인데요. 보통은 짙고 그리고 밝고 따뜻한 색깔일수록 색의 그 진출 효과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둡고 짙은 색상일수록 후퇴 효과가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도 다 색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명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심리적 효과인데요. 명도에 따라서는 색이 가볍고 무겁다라는 그 경중감과 그리고 딱딱하다, 부드럽다라고 느끼는 경영감, 그리고 색이 수축돼 보이냐 팽창돼 보이냐 하는 이 팽창 수축 효과를 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같은 색의 양동이가 아니라 이렇게 색깔이 틀린 양동이가 있는데요. 왼쪽은 명도가 굉장히 밝은 높은 양동이 색깔이고 오른쪽은 명도가 낮은 양동이 색깔이죠. 똑같은 양동이지만 어떤 양동이가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세요. 대부분 다 왼쪽에 있는 흰색에 해당되는 약간 미색빛을 띠고 있는 저 양동이가 가볍게 왠지 플라스틱 양동이일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저 양동이는 왠지 철 양동이일 것 같죠. 그죠? 이런 현상이 색의 경중감이라는 심리적인 효과고요. 그래서 명도가 높은 색깔들은 가벼운 느낌을 주고 명도가 낮은 색깔들은 무거운 느낌을 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색의 경련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명도가 높은 색깔들은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라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저런 색채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렇게 명도가 낮은 저런 색깔군은 딱딱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유아에 해당되는 그런 물건이나 옷들, 그리고 여성복에 해당되는 것들에는 부드러운 느낌의 이런 색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그 똑같은 스폰지를 하나는 굉장히 뭐 연한 핑크빛 스폰지를 준비를 하고 하나는 철 색깔처럼 그런 색깔의 스폰지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한테 어떤 쪽이 딱딱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이 철 색깔을 딱딱하게 느끼게 되겠죠. 이런 현상을 경련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똑같은 동그라미 크기인데요.
아마 대부분이 흰색 동그라미가 더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팽창 수축 효과죠. 그래서 명도가 높은 색깔은 가벼운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팽창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진다라는 게 명도에 따른 심리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도에 따른 심리적 효과인데요. 채도에 따라서는 색깔이 화려하다, 수수하다, 이런 뭐 소박하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는 요인이 되는 게 채도고요. 그래서 원색깔처럼 채도가 굉장히 높은 색상들을 이렇게 섞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그런 그림처럼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가지게 되죠. 반면에 채도가 낮은 색깔들로 그 코디를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수수하고 차분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려드리면 색의 강약감도 채도에 따른 심리적인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색깔이 강해 보인다, 약해 보인다라는 느낌이고요. 채도가 높은 색깔은 그만큼 화려하면서도 날카로운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강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채도가 낮은 색깔들은 약해 보이고 왠지 좀 더 소프트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채도에 따라서도 화려하거나 수수한 것, 그리고 강하거나 약한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의 삼속성에 따른 심리적 효과를 알게 되면은 뭐 제품의 색깔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공간을 연출할 때 색상 같은 것들을 어떤 느낌으로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 적절한 명도와 채도와 색상들을 나눠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채 계획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에 나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깔이라든지 뭐 그 형용사 언어에 따른 색채 이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신다기보다는 봄 색깔이다 그러면 이런 색상군이 봄을 나타내는 색상군이구나라는 것들을 눈에 익히실 수 접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그래서 뭐 색상 이름을 막 일일이 외우시면서 이거는 여름 색깔이고 이건 뭐 봄 색깔이고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색상들이 봄의 느낌을 주는지 혹은 어떤 색상들이 여름과 뭐 겨울의 느낌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채 배열이라든지 색채에 따른 진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그라데이션 배열이라는 거고요. 말 그대로 그라데이션 배열은, 뭐, 색채에 따른 그라데이션 배열도 할 수가 있고, 명도에 따른 그라데이션, 혹은 뭐, 채도에 따라서 그라데이션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톤별로 그라데이션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매장에서 가장 흔하게, 혹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도 가장 흔하게 많이 적용을 하는 게 이 그라데이션 배색 또는 그라데이션 배열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행거에 여러 가지 색상이 있을 때는 연한 거에서 진한 거의 순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유채색이든 밑에 사진처럼 무채색이든 이렇게 활용을 할 게 있는 게 그라데이션 배열이고요. 이 매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색상들이 들어가 있는 다양한 유채색군과 중간색, 베이지 톤의 중간색 계열군을 다양하게 그라데이션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트라스트 배열은요. 자, 서로 상반되는 그런 느낌의 색을 비슷한 면적비로 배열을 할 때 콘트라스트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나올 건데 이 면적이 보색을 서로 사용을 하는데 면적이 좁게 작용이 되면 콘트라스트 배열이 되게 돼요. 그 액센트 배열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그런 그 배열이다 그러면 액센트 배열이고요. 같은 보색을 사용했지만 면적비가 유사하게 사용을 했다 그러면 콘트라스트 배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비적인 배열이라는 거고요. 왼쪽 사진을 보면은 지금 보색을 서로 위에 바디에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콘트라스트 배열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사진도 역시 티니미니 매장인데요. 이런 티니미니 매장의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왜 핑크와 녹색을 사용을 해서 그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색채 그룹별 배열인데요. 자, 매장에서 퍼플존, 핑크존, 오렌지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색상이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매장에서는 이런 그 컬러 존을 나누어서 작업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세요. 여러 가지 색깔이 너무 이렇게 산만하게 섞이게 되면은 고객들로 하여금 옷을 고르는 데에도 굉장히 혼란감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나누어서 같은 색채군으로 그룹핑을 해주게 되면은 동일한 이미지지만 색채에 따라서도 다른 그런 또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을 고르거나 혹은 진열을 할 때 조금 더 명확한 거를 분류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룹별 진열도 있게 되고요. 자, 다음 색상한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라데이션 배열과 비슷하게도 작용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유채색, 그러니까 빨준 호초 파남보에 해당되는 그런 유채색만이 보통 있을 때 많이 사용되는 배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색상환을 배웠는데 색상환도 12시 방향부터 시작하면 빨간색부터 그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쭉 돌아서 마지막에 보라색 그 자주색까지 쭉 이렇게 색상환으로 배열되는데 이 색상환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는 게 색상환 배열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의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는 매장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유아복에서는 뭐 그런 브랜드들이 몇 개가 있죠, 그죠? 그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산만할 것 같은데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예쁘게 또 느껴지고 어른들도 굉장히 좀 프레시하고 액티브하게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게 우리가 무지개색이라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수는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하게 되면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그런 친근함의 원리 때문에 이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별로 어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색하지 않고 눈에 익은 색이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세퍼레이션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그 이효리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그 부분에 보면은 연한 핑크색 그리고 좀 짙은 핑크색 그 사이에 흰색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둘러놨죠. 그래서 세퍼레이션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색깔 관계가 좀 모호한 거 인근색, 인접색 혹은 유사색을 사용하게 되면 왠지 그라데이션 돼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히려 색상이 관계가 좀 부조화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색상인 경우에 중간에 이렇게 무채색 계열을 이용을 해서 분리색을 넣어주게 되면은 오히려 산뜻하게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이 세퍼레이션 배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핑크 벽지에도 마찬가지죠. 이 핑크색과 이 흰색이 없다 치고 밑에 짙은 자주색이 그냥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왠지 예뻐 보이지 않는 배색이 될 건데요. 거기에 흰색으로 하나 중간색을 넣어줌으로 해가지고 분리가 되면서 훨씬 더 산뜻한 느낌을 가지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배열이 세퍼레이션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채 배열과 색채에 따른 진열 방법 중에서 이제 색채에 따른 진열 방법인데요. 자, 일단 색채를 어떻게 진열하냐에 따라서 수평 진열과 수직 진열로 나눠줄 수가 있고요. 왼쪽 그림처럼 그 수평 진열의 경우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색채를 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색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디자인이라든지 아이템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디자인을 여러 개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밑으로 그러니까 종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사이즈를 보여주게 되고 같은 같은 줄에는 동일한 색상, 아니, 서로 다른 색상이나 다 동일한 색상을 배열시켜 줌으로 해서 색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배열을 하게 되죠. 반면에 오른쪽 사진처럼 색상이 아래 같은 그 수평상에는 다른 디자인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같은 디자인에 세로로 이런 색깔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상이 조금 더 좀 중요한 그런 그 아이템에 있어서는 수직 진열을 또 사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수평 진열은 의류보다는 예를 들어 주방용품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수평 진열 방법이고요. 그러면 의류 같은 이런 패션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수직 진열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반을 이용한 그런 쪽을 보면은 이런 수직 진열 방법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패션에 있어서의 배색 종류 마지막인데요. 아까 앞에서 저희가 이제 색채 배열을 쭉 배웠는데요. 똑같이 그런 여러 가지 배열 방법이 그 패션 제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배색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무채색 배색이라고 해서요.
무채색 계열로만 배색을 해주는 방법이고요. 보통은 우리가 많이들 즐겨서 하는, 특히 또 남성복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색채들이 요즘 또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무채색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무채색 배색 같은 경우에는 흰색부터 시작해서 회색 그리고 검정색을 여러 가지 무채색으로 배색을 해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무채색과 유채색의 배색에서는요, 이 유채색을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컨트라스트 줄 수가 있고 혹은 이렇게 액센트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유채색과 무채색을 배색을 할 경우에는 하나 주의할 게 파란색 같은 색 혹은 고동색 같은 그런 색깔들은 무채색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 힘든 좀 부적절한 색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색깔들만 조금 주의해서 배색을 해주면은 무채색과 유채색도 굉장히 산뜻한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이고요. 자, 다음 톤인톤 배색 그리고 그 다음에 톤온톤 배색 이렇게 나오는데요. 톤인톤 배색과 톤온톤 배색은 안 헷갈리도록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톤인톤 배색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톤은 같은데 색상은 다 다른 배색 방법을 톤인톤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진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색깔들이 톤이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산만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톤인톤 배색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좀 컬러 감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톤인톤 배색보다는 톤온톤 배색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톤인톤 배색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그 커플 룩이라든지 패밀리 룩 연출한다든지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 패밀리 룩이다 이러면은 엄마는 핑크색, 그다음에 아빠는 푸른색, 하늘색 같은 걸 입고 아이는 노란색, 뭐냐 초록색 이런 옷을 입히게 되죠, 그죠? 디자인은 같은데 색깔이 틀리게 가는 이런 경우에 이제 톤 인 톤 배색으로 많이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 톤 온 톤 배색이라고 하는 거는요, 톤 인 톤 배색과 반대예요. 톤은 틀린데 색상이 같은 그런 배색 방법을 톤 온 톤 배색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먼저 보시면은 두 개의 이제 여성 사진이 있는데요.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다 주황색인데 톤이 연한 톤과 짙은 톤을 같이 배치를 해줬더니 이렇게 다양한 색상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배색을 할 때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톤온톤 배색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베이지색의 블라우스 같은 걸 입어주고 밑에 하의는 짙은 고동색, 갈색 종류의 스커트라든지 팬츠를 배치시켜주는 이런 배색 방법이 대표적인 톤 온 톤 배색이 되겠죠. 그래서 매장에서도 배색을 해줄 경우에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동그라미를 표시한 그 부분이 주황색을 톤 온 톤 시켜놓은 그런 배색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쭉 해주게 되면 나름 색상의 그라데이션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까마이유 배색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까마이유 배색은 그 18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약간 단색조 기법에서 나온 건데요. 저희가 왜 우리 수묵화 같은 그 묵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물을 어느 정도 사용하냐에 따라서 밝은 색부터 어두운 검정색까지 다양한 색깔이 나오게 되죠. 근데 원래는 하나의 검정색으로 해주는 거고, 그게 물이 이렇게 섞인 게 어느 정도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지는 건데요. 까마이유 배색은 그게 빛이라는 것만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저희가 한 번씩 보면은 세트로 되어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검정색을 내가 단품 아이템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코디를 해서 입고 이렇게 나갔는데 집에서 입을 때는 분명히 그냥 다 비슷한 그 검정색으로 보였어요. 근데 밝은 햇빛 아래 이렇게 밖에 딱 나가서 보면은 셔츠는 셔츠대로 다른 검정색으로 보이고 바지는 바지대로 다른 검정색으로 보이고 조끼는 조끼대로 다른 검정색으로 보이고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텐데 그게 까마이유 배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빛이 그런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서 혹은 소재의 종류에 따라서 같은 색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그 배색 방법이 까마이유 배색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같은 흰색인 것 같지만 약간씩 빛이나 소재 차이에 있어서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 부분이 까마이유 배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트리코롤 배색이고요. 이 트리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색상이랑 세 가지라는 얘기인데요. 트리코롤 배색은
세 가지 색상을 이용한 배색인데 그냥 아무 색이나 세 가지를 이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국기 색깔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 색깔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트리코롤 배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국기라든지 영국 국기라든지 독일 국기라든지 이런 보통 국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런 세 가지 배색을 주로 활용한 배색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매장 전체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옷의 그런 부분별로도 이런 트리코롤 배색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세퍼레이션 배색이고요. 아까 세퍼레이션 배열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간 사진에서 보시면은 다 비슷비슷한 주황색 계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황색 계열이라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검은색 벨트를 이렇게 손으로 한번 가리고 한번 보세요. 검은색 벨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밋밋하고 왠지 별로 예쁘지 않은 배색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검정 벨트, 무채색 그 라인을 하나 분리를 해줌으로 해서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동일하거나 애매한 그런 색상에도 이 세퍼레이션 배색이 사용되지만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색상들이 정신없이 이렇게 막 산재해 있을 때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검정색을 삽입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정리된 느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경우에 이런 것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검은색 선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검은색 선이 없으면 예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세퍼레이션 배색의 효과고요. 자, 그리고 8번째 이제 그라데이션 배색인데요. 자, 그라데이션 배색은 말 그대로 색상의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명도의 그라데이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옅어지거나 점점 더 짙어지는 이런 단계를 볼 수가 있는 게 그라데이션 배색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도미넌트 배색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주조색 배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하나의 그 주된 색깔을 중심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은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오도록 그렇게 배색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지금 쇼윈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가을 쇼윈도 느낌을 보여주죠. 그래서 갈색 톤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갈색 톤을 사용해요. 베이지부터 시작해서 짙은 고동색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갈색 느낌을 썼구나라는 거는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도미넌트 배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요. 우리가 보통 그 일출을 봤을 때 일출 그럼 무슨 색이 생각나죠? 이렇게 물으면은 대부분 빨강색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일몰을 봤을 때는 무슨 색이 생각나서 이렇게 물으면은 주황색을 예를 들어요. 근데 일출이나 일몰이나 보면은 굉장히 그라데이션도 많이 되고 색상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작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된 색을 하나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이 느낌이 도미넌트 배색이랑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액센트 배색인데요. 자, 액센트 배색은 컨트라스트 배색과 뒤에 나오는 컨트라스트 배색과 면적비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한 해주기 위해서 강한 색상 혹은 보색의 색상을 사용해서 강조해주는 게 액센트 배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자라매장처럼 하얀색 일이 많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원색을 부분부분 사용함으로 해서 액센트를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배색이 섞여 있는 그 연출인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그 액센트 배색이고요. 허리 벨트랑 그러니까 허리 부분이랑 그리고 손목의 커프스 부분이 소매의 커프스 부분이 액센트 배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제일 왼쪽 부분에 있는 그 마네킹은 색채는 동일하게 사용을 해줬는데 면적비가 상의와 하의가 거의 50대 50으로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가 컨트라스트 배색이 돼요. 그리고 가운데는 바로 앞에서 배우셨던 그라데이션 배색이죠. 그죠? 흰색부터 시작해서 주황색의 짙은 주황색까지 그라데이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트라스트 배색인데요. 이 컨트라스트 배색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조되는 혹은 반대되는 색상을 서로 이렇게 나란히 연출을 해줌으로 해서 서로의 색깔을 강조해주는 그런 배색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캐주얼 매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주목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쾌한 느낌이 있는 그런 배색 방법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 남자 마네킹과 여자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 색깔이 서로 보색으로 그죠? 컨트라스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도 남색과 노란색이 대표적으로 컨트라스트가 되고 있죠. 컨트라스트 배색을 할 때에는 면적비가 유사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색채의 여러 가지 정의부터 시작해서 뭐 색의 삼속성, 혼색 원리 이런 것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삼속성에 따른 심리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배열 방법이나 진열 방법, 그리고 패션에 있어서 11가지 배색 종류까지 살펴봤습니다.